한 주간의 정치 현안 두 분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업 코너입니다. 오늘도 두 분 나오셨습니다. 장진영 변호사, 김성혜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참 정치 뉴스가 많이 쏟아지는 날이에요. 아마 두 분 바빠지셨을 것 같은데 먼저 장관 청문회가 지난주에 마무리됐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세 사람 임혜숙, 박준영, 노형욱 후보자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가장 부적격하다고 보는 분은 누굽니까? 또 이유는 뭘까요? 우리 장 변호사님부터. 예, 뭐 의혹과 하자의 종합 세트다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죠. 이 세 분이. 그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임혜숙 후보가 제일 그래도 가장 의혹의 끝판왕. 예. 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예. 아주 다양한 예.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이번에 유일한 여성 점에서. 후보인데 네? 여성 후보 아닙니까? 여기서 왜 남성 여성이 나옵니까? 예. 그거는 역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호. 예. 좋습니다. 뭐, 잘 받아쳐 주시네. 예, 의혹은 의혹대로 예. 판단을 해야지. 유일한 여성이니까 봐주자. 이건 예. 여성에 대한 오히려 더 그렇죠. 예. 명예훼손이 아니 아닐까. 그러니까 여성이라서가 아니라 예. 의혹이 제일 조금 뭔가 물론입니다. 좀 부적격으로 가고 예. 있다는 건데 의혹의 정도나 예. 양과 아하. 질 면에서 예. 제가 보기에는 가장 질이 안 좋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아하, 그래요? 저 문재인 대통령은 또 뭐 과학기술계에 이런 여성이 리더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예. 이분이 다른 의혹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과학자들 과학계에서 예.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을 이분이 했잖아요. 예. 근데 3개월 만에 그만두고 올해 1월에 됐다가 4월에 그만두고 네. 지금 장관 후보자로 나온 거 아닙니까? 음. 근데 저는 과학계를 위해서라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네.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 자리가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석 달 예. 만에 그 중요한 자리를 걷어치우고 장관 후보자로 나왔다. 예. 근데 만약에 책임성을 얘기하시네요. 이분이 만약에 이번에 장관을 낙마함에 있잖아요. 예. 과학계는 정말로 혼란에 빠지게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또 하여튼 이분은 큰 문제가 있다. 예. 처신에 있어서 알겠습니다. 신중하지 못했다. 자, 이렇게 세 명의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금 부적격이다 이렇게 이제 발표하고 있고요. 지금 청문회 결과 보고서 통과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에 대해 우리 김성혜 소장님, 이 장관 후보자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예전에 한 정치인이 정치를 시작하고 난 뒤에 해외 장거리 단독 출장 갈 때는 대부분 사비를 들여서 집사람하고 같이 갔다. 어허. 대체 뭐가 문제냐라고 말씀했던 분이 있어요. 예. 이번에 그 국민의힘으로 복당을 시도하신 우리 홍준표 대표님. 그래요. 당대표 시절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도대체 내 돈 들여서 부인을 데려가서 나 혼자 쓰는 방에 부인이랑 같이 사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떳떳하게 받아치셨던 적이 있고 예. 사실 이게 뭐 이 학업 윤리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서 이제 이런 식의 문제 제기 그다음에 이제 박준영 노영욱 후보에게 특히나 이분들의 이제 배우자에게 가해지는 이런 공격은 이거 이제 그만해야 되거든요 진짜 이게 그런데 청문회를 정책적으로 뭔가를 찌르고 넘어뜨릴 기술이 없는 이 일부 법조계 특히 검사 출신의 의원들이 예. 손자까지 털어가면서 청문회를 이렇게 만드는 것에다가 플러스 네. 그다음에 포털 사이트에서 클릭하는 재미에 언론사가 좋으니까 온 가족들을 같이 이렇게 막 난도질을 해야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부터 좀 바로잡아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우리 김 소장님은 전에도 그러고 검사 출신 정치인들을 참 싫어하시는 거예요. 예, 싫어요. 예. 너무 많아요. 아니 검사라고 하기가 너무 싫. 아니 그런데다가 지금 예. 민주당의 전직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변호사 출신이고 네.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예. 변호사 출신은 괜찮아요? 같은 법조인인데 검사는 검사하고 많이 다르죠. 그리고 검사도 예를 들어 홍준표 검사님처럼 한 네. 10년 검사하고 나와서 네. 20년 동안 정치로 수양을 하신 분들은 그건 전 정치인을 당연히 인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지금 최근에 점점 더 두각을 나타내는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검사 생활이 훨씬 길고 정치인 생활이 훨씬 짧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았는데 다만 검사란 이유로 프리미엄이 붙는 거는 좀 저희가 지양해야 될 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 뭐 법조인에 대한 불만 하나도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넘어가겠습니다. 변호사에 대해서는 기술 안 해주셔서 감사하지만 예. 저는 검사에 대해서만 유독 그렇게
아주 좀 엄하게 하시는 거는 네.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민주당에도 뭐 판사를 하다가 바로 나와가지고 좀 국회의원 하는 분들이 몇몇 분 계시죠? 저희 네. 방송에도 나오셨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동일한 잣대로 말을 하는 게 맞다. 뭐 이게 예. 얘기가 잠깐 새는데 짧게만 하면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는 대목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은 정치할 사람은 아니거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우리가 어느 순간 검찰총장이 정치를 할지 안 할지를 걱정하면서 바라봐야 되는 세상이 됐다는 것. 즉 거꾸로 얘기하면 이 그런 엄청난 칼을 든 사람이 내가 정치를 할 목적으로 검찰을 했을 때 이것이 미칠 부작용 생각하면 제가 이 문제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그건 뭐 검찰뿐만이 아니라 판사도 그렇고 뭐 모든 공직에 다 적용돼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면도 있어요.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일 텐데 이것도 김 소장님께 여쭤봐야 되거든요. 그 민주당에서는 일부 낭만은 불가피한 거 아니냐. 앞으로도 첩첩산중이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 김호수 검찰총장 청문회 남았는데 다 지키려고 해야 되냐. 이건 무리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다 지키려고 한다, 무리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유로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과오가 있거나 공직 수행상의 문제가 있었던 점을 지적했다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는 상황으로 봐서 5명 후보자는 저는 장관을 시켜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저런 스탠스가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 일관되게 유지해 왔던 스탠스죠. 뭐 네, 오늘도 야당은 말씀하셨어요. 떠들어라, 우리는 간다 이렇게. 저는 뭐 그렇게 가시게 되면 여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어려움을 겪게 될 거다라고 보는데요. 그럼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아니 지금은 야당에도 귀를 기울여야죠. 기울이는 네, 자세.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 예. 박준영 후보 같은 경우에 부인의 그 도자기 밀수 의혹이 제기됐는데 예. 그 중고 시장에서 샀다는 거 아니에요? 어허. 거기에 밀수 딱지를 붙이는 건 저는 좀 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런 것들은 좀 저는 걸러야 된다고 보는데 예. 아까 말씀드린 그 임혜숙 후보는 예. 지금 뭐 가족 데리고 외국 나갔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어허. 제자의 논문에 자기 남편의 이름을 일저자로 올리는 이렇게 제자의 논문을 가로치는 이런 비윤리적인 행위도 있었잖아요. 어떻게 그런 거를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학자가 논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괜찮다라고 넘어간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렇게 예. 봐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어허. 예. 그러면은 야당에서 저렇게 반대하는데 이걸 임명을 강행하면 또 국정에 큰 부담 안 될까요? 뭐 부담이 되는 지점이 있더라도 돌파하고 나갈 지점 돌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번 청문회까지 하고 나서 예. 어차피 모두 다 어느 정당이든 다음번 대권은 우리가 잡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청문회 제도에 대한 논의를 좀 시작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예. 아니 특히 왜 제가 어떤 후보자로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배우자의 개인적인 실수까지 언론에 이렇게 대서특필되는 거 어허. 이거는 도대체 청문회 본질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는 얘기까지 나와서 이렇게 해놓으면 사람들로 하여금 네가 정치를 하려고 한다면 네가 문재인 정부에서 공직을 수행하려고 한다면 내가 너희 가족들을 전부 다 발가벗겨 주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랑 똑같거든요. 네. 이런 문화는 좀 척결을 해야죠. 이제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거든요. 네. 아니 그러면 장 변호사님, 그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무난히 통과될 거라고 다 예측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야당에서는 이것도 통과를 안 시켰단 말입니다. 이런 거 보면 좀 야당도 너무 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이게 이제 이게 발목 잡기 뭐가 아니냐. 먼저인지를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야당에 대해서 야당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제기했을 때 물론 야당도 사사건건 모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5명 중에 3명이 안 된다고 그러고 있는 모두 건 안 된다고 아니잖아요. 하는 수준 아닙니까? 그러고 거의 있는 건 지금?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 지금 뭐 부적격자가 전부 전원 부적격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네. 적격 판정을 낸 후보자도 있고 임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뭐 29번이나 지금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번이 이제 몇 번째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30 아마 몇 번째가 나올 텐데 예. 이렇게까지 하면 야당을 계속 자극하는 것이고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오기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오기 정치하면 됩니까? 아니, 오기를 촉발을 시키지 않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두 번이 아니고 30 몇 명씩이나 계속 야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렇게 임명을 하게 되면 야당 입장에서도 생각을 다시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뭐 닭이 먼저 달걀이 먼저의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예. 이때쯤 하면 지금 이제 보궐선거의 참패가 여당이 불과 한 달 전입니다. 네.
문심이 이 정도로 드러났으면 여당 대통령도 야당과 국민들의 민심을 그리고 언론들이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오기 네. 정치할 때가 아니다. 오기 정치는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어쨌든 야당에 좀 귀를 기울이는 모습 계속 강조해 주시네요. 자, 이번에 야당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당권 경쟁이 막이 올랐어요. 오늘 주호영 의원 출마 선언했고요. 이준석 전 최고위원 조금 전에 제가 인터뷰했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랑 하셨어요? 예, 오늘 우리 방송 일부에서 했죠. 네. 아주 뭐 포부가 대단하고 김웅 의원 이미 출마 의사 밝혔습니다. 나경원 의원 아직 고민 중인데 이건 나서겠죠? 나경원 의원 제가 통화를 해봤는데요. 예. 아직은 뭐 저 결론을 딱 내린 건 아닌 것 같고 제 예상으로는 예. 출마를 할 것 같다. 아, 그래요? 아니, 그 하신 말씀 그대로 조금만 더 해주세요. 아니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괴로워 죽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괴로워 죽겠어. 무슨 그렇게 뜻일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슨 이제 고려할 뜻일까? 요소가 많다. 예. 라는 뜻인 것 같고요. 예. 그러나 이제 제가 나경원 대표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의사결정 과정을 보면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면 보통 행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실 걸로 저는 봅니다. 예,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도 나경원 의원이 1위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판세에 이제 또 큰 변화가 생기는 건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주호영, 나경원 두 분 양강 체제일까요? 오늘 이준석 전 최고도 굉장히 여론조사는 잘 나왔는데. 여론조사 2위를 했고 게다가 지금 이제 영남당으로의 회기나 보수당 정당으로 회기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이제 지난번 오세훈 시장의 당선으로 어쨌든 수도권에서 이 합리적 보수가 다시 세를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중도 및 중도 보수분들이 이번에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을 찾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는 상황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하나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 중에서 지금 누가 생각해도 주호영, 나경원 이렇게 양강 체제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당헌이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규칙이 정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는데 당원 70에 일반 여론조사 30으로 하면 사실 주호영 의원이 가장 유리하고 그 다음이 인지도가 높은 나경원 그렇게 되면 이준석 최고위원이나 뭐 김웅 의원에겐 기회가 상대적으로 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예. 그러면은 만약에 같은 청년들이니까 두 후보가 단일화라도 해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겠다 이러면은 최근에 유입된 2030들이 막 지지해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김웅 이 두 후보는 둘 다 이제 수도권이고 예. 서울이죠. 정확히는 서울이고 그리고 이제 젊고 새롭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기대가 있죠. 그리고 네. 이준석 전 최고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 상당히 잘 나오더라고요. 예. 물론 여론조사하고 이제 이 당원들의 표심하고는 상당히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당원들도 일반 여론의 흐름을 또 다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두 후보의 단일화 논의는 아마 이제 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렇군요.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당대회 결과에서 그렇게 새로운 세력들이 당선이 혹시 안 된다 하더라도 네.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저렇게 젊고 새로워지는구나라는 어허.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그런 논의가 시작된다고 보고요. 이제 오늘 주호영 의원이 저 원내대표가 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 출마 선언문을 보면 굉장히 국민의힘의 당대표 후보의 출마 선언문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어허. 굉장히 새로운 워딩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요? 예를 들면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이 되겠다. 예. 이런 워딩도 나오고요. 어허. 그다음에 실용주의와 문제 해결 정당, 대안 제시 정당이 되겠다. 어허. 이런 이제 실용주의.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계속 강조했던 이념 정당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것이고 네. 중도 통합 정당으로 가겠다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호영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게 영남당이냐 또는 뭐 도로 한국당 뭐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을 상당히 하고 있다. 이걸 볼 수 있어요. 아마 나경원 지금 전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하더라도 저는 아마 더 세게 예. 중도 이미지나 이런 합리적인 이미지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본인에 대한 그런 시선 것들을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그렇다고 보기에는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도 그렇고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도 직전에 본인 의정 활동하실 때 딱히 기후 변화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뭘 보여주신 게 없어서 국민들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믿을까 싶은 생각이 좀 그래도 들긴 이제 하네요. 말이 이런 말이 나온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아예 생각합니다. 그뭐 아주 네. 긍정적인 변화로 정치의 변화를 생각하신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주시고 예. 오히려 독려를 해주시는 게 더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예, 이게 하여튼 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예, 오늘도 직전에 하셨는데 평가하고 싶은데 조금 낯설다. 예, 뭐 이런 앞으로 말씀이신데.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응원도 해주시고. 아니, 좋습니다. 그러면은 좋아요. 이제 근데 화이팅. 예, 국민의힘이 뭔가 중도층 유연해지고 이러는 모습이 보였다 그러지만 다른 사안도 있어요. 홍준표 의원이 이제 복당 신청하겠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말이죠. 이렇게 복당을 공식화하고 들어가고 이제 대선 후보까지 된다. 이래 되면은 그 중도화 노력이 조금 상쇄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오히려 됩니까? 중도로 가기 가장 쉬운 사람은 홍준표 대표죠. 왜? 그러니까 누가 생각해도 보수라고 보기 때문에 예. 홍준표 대표는 맨 왼쪽에 가서 김정을 만나겠다고 선언해도 그 보수 입장에서는 불안해하지 않을 후보기 때문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 사실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타이밍도 지금 이제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맡았을 때 나 복당 시켜줄까 안 시켜줄까로 카드를 밀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예. 적절한 타이밍이어서 저는 복당이 되지 않겠나. 예. 근데 이분이 복당이 되면 사실은 이제 우려하시는 대로 영남 지역 당으로의 이 회기가 예. 좀 더 뚜렷해지는 계기가 또 하나 된다는 측면에서 좀 가치 평가를 해야 될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전략적인 발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홍준표 의원의 복당은 아마 이제 당 대표 후보들의 뭐랄까요, 그 앞으로 당을 이끌고 갈 방향을 가장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제 토론회를 하든 뭘 하든 이거 질문이 나오지 않겠어요? 예. 홍준표 복당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아하. 이걸 가지고 예, 아마 후보들 이제 간에 그렇죠. 예. 시험을 하게 될 겁니다. 예.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반대를 하고 있죠. 그리고 다른 분들은 뭐 명백하게 찬성하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예. 그냥 뭉뚱그려서 다 같이 가야 된다. 뭐 이런 정도 워딩이 나오고 있는데 예. 제가 보기엔 그게 굉장히 선명한 어떤 대립 지점이 될 거다. 아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아니 그런데 예. 호불호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복당하겠다는데. 아니 그렇지 않죠. 복당은 예. 최고위의 의결이 있어야 돼요. 복당 허가가 있어야 복당이 되는 겁니다. 네. 입당은 그냥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예. 복당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그래서 지도부가 짐을 지고 있는 거군요. 신임 당 대표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최고위원들의 의지도 중요하죠. 복당 신청했으면 사실 다음 주에 논의해서 받아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구조상으로는. 빨리 결론을 내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 당의 예. 방향 이거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이기 때문에 예. 지금 당 대표 선출이 임박한 시점에서 이걸 지금 당 대표 권한 대행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하. 자,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대권 주자가 당내에 보면은 그 홍준표 의원만한 지지율이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와서 이제 대권 행보를 하고 굉장히 그 당도 뭐 복당 이후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그리로 또 다시 이렇게 쏠리는 현상. 제가 그 김웅 이 의원하고 설전 주고받는 거 보면서 나이가 50이 넘은 김웅 의원을 애취급하는 이 저 노역의 정치인의 모습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보면서 되게 분노를 많이 했는데 예. 그런 점에는 홍준표 대표가 비판받을 지점이 있긴 하지만 홍준표 의원이 또 지난번 2017년 대선 생각해 보면 예. 저당으로 어떻게 대선을 치르나 했던 정당을 끌고 와서 그래도 지지율 그렇게 높여갖고 상당히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면서 국민의힘을 제자리를 잡게 지켜준 사람이라서 전 당원들의 입장에서는 은인이라고 볼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 복당을 막을 명분이 크게 없다. 그러니까 그 홍준표 의원이 그 영남에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싫어한 거 말고는 도대체 이분이 왜 무소속으로 나갔어야 됐는지를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예. 대구에서 어쨌거나 유권자를 선택을 받은 만큼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팩트를 하나 잡으면 이제 그 홍준표 의원이 작년 총선에서 공천을 못 받은 것은 김종인 대표하고는 상관이 없죠.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 그렇죠. 이후에 들어오셨죠.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때 김영호 공천 공관위원장 그 체제에서 이제 공천이 배제됐던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본인이 탈당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뭐 김종인 대표하고는 상관이 없다. 요거는 그게 이제 바로 이리 가라 정리해서. 저리 가라 아니, 안 그런데- 자라 서라면 저라도 탈당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예, 그런데 여태까지 복당 신청을 안 한 이유는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하고 악연 때문에 안 한 것이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명시적으로 반대를 했죠. 예. 그래서 그러면은 네. 이제 누가 대표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판단도 달라질 수 있는 그렇습니다. 예, 어허. 예, 그럴 거라고 봅니다. 거예요. 예. 사실은 누가 당 대표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홍준표 의원 복당이 되느냐도 그 못지않게 아니 관전 포인트가 되는.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살아남는 자강론을 이야기할 때 대권 주자에서 홍준표 의원을 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싶은 뭐 생각인데요. 그건 보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허. 홍준표 의원이 그만큼 익숙하긴 해요. 익숙하긴 하지만 확실한 한계가 있잖아요. 확장성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오늘 뭐 주호영 후보 그렇게 선언문처럼 중도 통합 정당 또 상식적인 정당으로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예. 과연 그 방향에 맞느냐라는 아하. 우려는 저는 또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중도 네, 보수 알겠습니다. 정당을 지향하는 우리 수도권 지역위원장님들 고뇌가 읽히는 대목이네요. 맞습니다. 아, 네. 예. 아이고 서로 걱정까지 해주시고 초기에 분위기 안 좋더니 정확하게 끝날 때 보시네요. 되니까 네. 이제 분위기가 좀 좋아지네요.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입니다. 제3지대 세력을 키울 거라는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이제 본인이 아주 가깝게 지낸 참모 그룹들하고 같이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 중인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여의도 문법으로 자꾸 러브콜을 보내지만 그 어떤 러브콜에도 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정치적 감각대로 행동할 거라고 생각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해서 안 되니까 이제 김홍 대표도 만나고 계속 이제 외곽을 돌면서 구애를 펼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누가요? 예. 누가요?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 뭐라 그랬나요? 전 전 총장. 총장에게 네. 그렇게 구애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건 좀 보기 안 좋다. 그리고 이제 이준석 최고위원도 지적한 바가 있지만 김홍 의원이 본인 당대표 출마하면서 윤석열과의 관계가 좋다는 점 강조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 얘기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윤석열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국민의힘은 자강론에 힘쓸 때가 아닌가. 예. 밖에 있는 메시아를 찾아보는 것은 맞지 않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전 총장이라는 사람의 호불호를 떠나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했던 사람이 갑자기 정치에 들어와서 중책을 맡는 것은 이건 정당 정치 비극입니다. 아하. 예. 저는 뭐 김성애 소장님 지금 발언에 대해서는 100% 동감입니다. 100%, 오호. 200%. 아, 이런 적이 처음이네요. 네. 정말 제 생각이랑 두 분이 똑같고요. 의견이 다 일치하시네. 그러니까 그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전 총장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제 구애하거나 이런 거는 저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분이 아이고 저 좀 입당시켜 주세요. 저랑 같이 합시다라고 러브콜을 보낼 수 있는 상황 그런 당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런 당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만듭니까? 우리 당이 그만큼 바뀌어야 되겠죠. 예. 예, 지금 좀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애썼던 방향이 저는 옳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 방향대로 합리적인 중도적인 합리적인 상식적인 국민들이 지지할 수 있는 정당으로 바뀌어야 된다. 예. 바뀌면 어쨌든 제2정당입니다. 우리나라의 제1야당이고 새로운 대권 후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 윤석열 총장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당을 걱정해야 되지. 네. 그리고 이제 제3지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제3지대가 되게 어려울 거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아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제3지대에 대해서는 그런 확고한 생각이 있습니다. 아하. 예. 지금 국민의힘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3지대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 국민의힘이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런 메시지인 거죠.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얼마나 바뀔지 앞으로도 지켜볼 포인트네요. 한 주간 정치 현안 정리해보는 정치업 시간이었습니다. 장진영 변호사, 김성애 소장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